그동안 조심스럽게 전진을 해오던 우크라이나군이 급기야 본진을 투입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레오파르드 전차 100대까지 동원하면서 미국마저도 놀랄 정도로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우크라이나군이 남동쪽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서방에서 훈련받고 장비를 공급받은 병력 수천 명을 투입해서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작전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측이 장악하고 있는 남부의 오리키우에서 아조프의 연안 도시인 멜리토폴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리키우는 이 아조프해의 북쪽 약 100km 정도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토크마크를 넘어서 멜리토폴까지 약 120km의 랜드 브리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하고 우크라이나 남동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그 육로를 장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잡겠다 하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만약 이 우크라이나군이 랜드브리지를 점령하게 된다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군의 포 사정권에 두게 되면서 크림반도 탈환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불법 점령했던 크림반도는 이 러시아 해군의 흑해함대 기지가 있고요. 이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러시아군은 전선을 따라서 매설했던 지뢰와 대전차 함정, 그리고 공습과 폭격 등의 겹겹의 방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지역 전투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화력과 두터운 방어 탓에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더디었지만 이 남부전선의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 방어의 제1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서 6월 초에 시작한 반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백악관과 미 국방부 측도 현재 전황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도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멜리토폴과 베르단스크와 같은 해안 도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진전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까지 예비 전력으로 남겨두었던, 그러니까 서방에서 훈련받은 병력 수천 명과 독일제 레오파르드 전차와 미제 브래들리 전투 차량을 포함해서 약 100대의 장갑 차량을 오리키우 남부 전선에 투입해서 메인 스로스트를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주 동안에 동부와 남동부에 걸쳐서 형성된 1000km의 전선에서 주로 세 군데를 중심으로 돌파할 만한 약한 고리를 찾아서 탐색하면서 소규모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곳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자포리자 인근 전선에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활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NN도 이날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의 소식을 인용해서 러시아군 일부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인 대반격과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미국 관리들은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가 집중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논리를 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군은 꾸준히 이곳에 매설된 지뢰와 강화 진지들을 제거하면서 더디지만 조금씩 전진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최근 남부 자포리자주의 전선을 책임진 러시아 제58 제병합동군 사령관인 이반 포포프 소장이 경질되고 러시아군 리더십에 혼란이 발생한 것도 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러시아군의 자중질환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포포프는 지난 13일 해임당한 직후에 4분에 걸친 고별 메시지에서 자신이 러시아군 최고 수뇌부의 전장의 문제점과 진실을 보고한 뒤에 경질됐다 그러면서 군 수뇌부가 거짓과 정치 노름으로 전쟁 노력을 훼손한다라고 공개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이고 긴장된 순간에 수뇌부가 등 뒤에서 배신의 일격을 가했다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러시아군 총참모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대장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셋째는 우크라이나군 포들이 점차 후방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포와 탄약고, G포스트를 공격할 수 있게 돼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을 돌파하면 후방에서 큰 혼란이 초래될 기회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또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만 러시아군은 1000km에 달하는 전선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보급과 병력 배치 또 무기 면에서 압박감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측에 이번 작전이 성공하더라도 1주에서 3주는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국방부 관리는 우크라이나가 추가 병력 수천 명을 전장에 투입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이제까지 비축하고 있던 장비를 갖춘 훈련된 병사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빅 테스트에 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작전이 올 하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자포리자주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부 최전선을 따라서 곳곳에서 포격 소리가 이어지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로 투입된 우크라이나 부대 일부는 서방 장갑차 등을 갖추고 제대로 정비된 해병대 및 기계화 보병과 함께 전투에 나서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우크라이나가 탱크의 지원을 받는 3개 대대를 배치하고 포격을 강화했으나 20대의 탱크와 10대의 병력 수송 장갑차가 파괴되고 약 100명이 포로로 잡히면서 격퇴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아군의 일부 희생이 있었지만 격퇴됐다는 것은 거짓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안드레이 코발료 우크라이나군 참모부 대변인도 러시아군이 로보틴의 북동부 진지에 수복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러면서 적군은 계속 강한 저항을 하면서 부대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황과 관련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가까운 드니프로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 반격이 남동부 지역에서 진행 중이라 그러면서 러시아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훈련받은 우크라이나 본진과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다양한 옵션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압박은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